저는 라인 미용실을 6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현재는 라인 뷰티샵이라고 성업 변경해가지고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찬이고요. 제가 미용실을 한 지는 지금 한 60년 꼭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양재 학원을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사범과를 다니려고 했어요. 거기도 사범과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나오면은 이제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촌 언니한테 말을 했어요. 나 양재 사범과 다니려고 했더니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미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언니 그 말씀에 그냥 바로 그냥 대답을 했어요.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그 언니는 이제 좀 공부를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언니고 집안에서도 아주 수재로 이름이 난 아주 존경받는 언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 말씀이 제 생각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그때 바로 이제 언니가 가서 미용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미용학교를 졸업하고 꾸준히 지금까지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효수입니다. 저 미용계에 들어와서 아주 재미나게 잘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지금 그만둔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용 가족들. 감사합니다. 제가 미용을 하게 된 동기는 선배, 친구, 유혹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미용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였어요. 미용 직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충장도에서만 쭉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는데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도 뭐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건데 미용을 해서 모르겠어요. 천성인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직업이다. 여성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나이 제한이 없고 공무원들은 나이 제한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이 제한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먹어도 수입이 차이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용이란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숙이에요. 제가 1961년에 미용실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고 치운 지가 이제 한 몇 년 안 되고 지금도 미용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서숙금학교 앞에 정문에 희미용실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 희미용실 이렇게 미용실 문을 열어놓고 옛날에 발대를 쳐놓고 여름에 일을 해요. 2학년인가 보다 그때가. 근데 머리를 파마를 이렇게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고 학교만 왔다 오면 혼자 거기서 책가방을 여기다 놓고 앉아서 그 구경을 해요. 구경을 하는데 그 원장이 야 너 저리 가라면 내가 조금 물러나요 뒤로. 그거 안 물러나니까 그 손님을 머리 파마했던 머리를 감겨갖고 그분은 나한테 찌그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미용을 배워야겠다 갖고 저 여자를 이겨먹어야지.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집에서는 간다고 하고 책가방 들고 나서 넘어집다가 감춰놓고 서울 미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미용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후회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름이라 발대를 쳐놓고 머리를 하는데 앞으로 관절을 앉아서 보면 전체가 다 보여. 그 안에가 보이는데 그 원장이 머리를 파마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지 혼자 거기를 가요. 가서 거기서 책가방을 딱 물팍에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여자가 야 너 저리 가라고 악을 써요. 그러면 내가 뒤로 조금 물러나 이렇게. 그러면 안 보라 안 할까 이제 합도 보고 있었죠. 더 마무리할 때까지. 근데
그 손님 머리를 옛날에는 샴푸대가 없어요. 그렇게 세수대 감게 머리를 감는데 그 세수대 감게 머리를 물어 갖다 나한테 찌그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찌그러니까 얼굴을 다 이렇게 다 아버지는 머리 전체를. 갖고 그대로 오시고 뭐이고 다 멍청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시나 미용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학교 간 척하고 가방을 너무 집 장독 속에다 감춰놓고 그때부터 이제 미용 학원을 간 거예요. 서울 미용 학원. 그래갖고 미용을 배워서 저 미용을 성공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농지 미용실 쳐다보고 다닐 때 그때 집에 오면은 동네 애기들 다 불러요. 내가 동네 쪽 초등학생들 남자고 여자고 불러서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옛날 그걸 곡간이라게 곡간을 오라게 해가지고 의자가 없어요. 또 없으니까 도구통을 거꾸로 엎어. 절구통 그걸 거꾸로 엎어서 거기다 앙쳐요. 앙쳐갖고 그 집에서 그 치마 갖다가 목 둘른 건 알았던가 봐. 둘러놓고 그 가위가 없으니까 바느질은 가위 있어요. 그 가위하고 빗도 얼긴 빗 있고 벤 빗 있어. 이렇게 챔빗 있고 이 떨어져라고 한 거. 그런 빗 어렸을 때 그거 2개만 갖고 그 곡간으로 머리를 자르러 가. 학교 가방을 우리 집 띵겨 버리고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잘라 놓으면은 엄마들이 그 가시나가 불러갔냐 그래. 나를 그 가시나가 또 불러갔냐고. 불러갔다 뭐 악을 쓰고 난리가 나버려. 불러가. 왜냐면 지 애기들은 머리 망치니까. 그런데도 나는 이제 불러도 대답하지 말아게. 그 애기들한테 너만 부르기 대답하지 말아게. 그 애기들을 머리를 잘라. 근데 거짓말 아니라 그 천재적인 것 같아. 너무 잘 잘라요. 그 큰 바느질 가위하고 빗 갖고. 그러니까 잘라 놓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반드시 잘라요. 그 남자들 또 머리를 자르고. 그러면은 이제 잘 자르니까 그 엄마들이 나 학교 왔다면 너 학교 왔다면 몇 시 올래? 내일 그래. 우리 저기 집 애기 머리 잘라주라고.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었어요. 이렇게. 그니 그 미용을 못 배우겠어요. 우리 집사는 미용이라 하면 밀자도 빼도 못하게 하고 가정에 후퇴시키는 거 난리는데. 근데 그냥 미용실에서 이렇게 저한테 물을 치켜보니까 그때부터 오기가 나왔고 내가 미용을 배워야지 안 되겠다 하고 서울 미용을 간 게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파마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진짜 영이에요. 이 정신이 똑바로 정신이. 그래가지고 그 3명 4명도 머리 한 날 안 태워먹어요. 안 태우니까 그 원장이 너는 천재적으로 미용을 배워야겠다. 갖고 너무 잘하니까 졸업도 시키지 않고 서석동 그 미용실에다 저를 보낸 거예요. 직원으로. 그럴 때 여기 사장님 부인이 저한테 머리를 하게 됐어요. 그 원래 단골인데 저한테만 하게 됐어요. 저는 장수님입니다. 계림동에서 경향 미용실을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미용실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한 50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런 좋은 자리에 또 우리들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배우는 동기는 이제 언니가 미용을 해가지고 언니 때문에 미용을 배웠고 면허증을 64년도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하는 동기인데 그냥 그런 대로 꾸준히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미용을 했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날짜 가도록 미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용은 진짜 후배들한테 꾸준히 열심히 하라고 말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진작 본인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손집원이라고 그만뒀습니다. 미용을. 해남미용 고등기술학교라고 이제
조선대학교 총장님이 그 총장님 부인 정에리사라고 그분이 설립한 학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학교를 없애고 이제 조선대학교 그 불중 국어를 제기를 했죠. 그쪽으로 키웠죠. 이제. 저기 경상도 마산에서 했는데요. 그냥 미용 기술 학원. 거기서 그냥 좀 다니다 이제 그냥 와서 미용실을 했었죠. 서울 미용학원 왕자관 위에가 있었습니다. 총장님과 서울 미용학원을 친구들 추천으로 이래서 다니게 됐습니다. 또 서울 미용학원 다녔어요. 서울 미용학원? 네. 왕자관? 저는 제가 미용실 찾아서 갔어요. 학원. 서울 미용학원? 네네. 그때 배우고 싶어서. 왕자관 있지? 네. 그러면 동문이시네요? 몰랐어요. 선배입니다. 제가 후배. 저 처음 할 때 제가 미용계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30개였어요. 그때는 몇 메타로 정해졌어요, 법에서. 150m, 200m 정해졌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미용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미용실 옆에가 옷가게 있고 빵집 있고 그런 정도예요. 빵집이 무슨 빵집이었어요? 뉴욕제? 뉴욕제 가죠. 아, 뉴욕제 가죠? 네. 어떻게 뉴욕제 가지 마세요? 저는 시험 평소 때는 7시. 근데 그 옛날에는 새벽에 손님이 많아요. 옛날에는 직원은 이렇게 커트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올림머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잠을 자면 다 이렇게 망가지니까 새벽에 하려고 그래요. 학원을 여기서 졸업하고 황금도 그랜드 호텔 앞에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총장로에서 읽기까지 하고 진내과 앞에 총장로 일가 거기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만 이렇게 돌았죠. 그랬는데 미용이 배울 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을 좌우하고 하기 때문에 배울 때는 좀 어려운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은 배워가지고 국제적으로 뭐 세미나 강의도 다니고 외국으로 그러면서 수입도 아주 좋습니다. 보통 대학 교수들이 가면은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저희들은 100만 원 이상씩 받아요. 강의를 나가면 제주도니 뭐 어디 일본이니 이렇게 중국이니 그래서 미용이 참 괜찮구나, 좋은 직업이다. 처음에 배울 때는 부모한테 야단도 맞고 배웠지만 막상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말려가지고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백수가 된지. 한데 미용 직업이라는 게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춘한 회장님이. 네, 김춘한. 초대 회장님이 김춘한. 그 제가 2대예요. 2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초대 회장을 될 당시에 전라남도 광주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남도 지회장이에요. 지회장인데 전두환 때 척할시로 이렇게 편견이 됐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전라남도를 이렇게 해서 광주 지회장, 광주 회장, 전라남도 지회장 그렇게 하면서 회장하면서 광주를 몇 개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다 편견을 시켰어요. 동구, 북구, 수구, 서구 거기를 다 해서 회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시를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강산구까지 갖고 회장을 만들고 그리고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전두환이가 미용하고 이용하고 합장을 시켰어요. 막 신문사도 같이 합장을 시켰잖아요. 통합시켰잖아요. 갖고 이 미용을 내가 회장하고 이용이 부회장하고 그렇고 또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분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회장하면서 이제 임기 끝나고 우리 요 옆에 우리 회장이 그때부터는 지회는 끝나고
광주 직할시장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장순님 이거요. 네. 경양미용실. 뭐 종찬 회장님, 김진숙 회장님 전부 이영숙 회장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정숙 씨는 최고의 이제 선배고 저로서는 제가 별로 남의 일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 이름은 충실해라서 지금 그때 당시 미용실이 어디가 유명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용을 할 때에 그 업스타일을 광주에서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갖고 강남 호텔 댄스 캐바레였어요. 아니 그 뭐라고 나이트클럽. 그거 댄서들 15명이에요. 그 15명이 한 12명인가 12명에서 11명 다 와요. 머리하러 와가지고 한 달치를 돈을 한꺼번에 줘요. 옛날에는 주고 걔들 이렇게 머리를 해요. 그러니까 댄서들 머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상당히 꿈이 많았어요. 미용하면서도 그냥 돈만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내가 그 미용이로서 좀 남은 거를 하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고 이러려면 머리 칼라를 이렇게 머리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우리 여기는 한국에서는 칼라가 없어요. 60년대 때 없으니까 그 맥주를 머리를 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머리가 안 발랐나 색깔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 7명이 일본을 갔어요. 60년대 때 7명이 일본을 가가지고 7명이 돈을 똑같이 10만원 우리가 호텔을 아니 이제 아파트를 얻었어요. 돈을 내갖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70일 아니 저기 3개월이면 60일인가 70일 있었어요. 3개월이면 90일. 90일 70일 있었어. 70일 두 달 반.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7명이 똑같이 걷어가지고 광주에서 저 하나고 서울이 3명 부산 이래가지고 일본이 100년이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 게 하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칼라를 배우러 갔어요. 그것만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우리가 잠만 자고 밥은 그 사육 김밥 하나 사고 그 기차에서 먹고 공부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칼라를 배워서 한국에 나와서 칼라를 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머리 칼라가 나왔어요. 우리가 제일 시초 1이에요. 1. 그때는 그런 칼라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탤런트들을 막 칼라로 막 이렇게 브릿지도 시키고 막 노란물도 하고 빨간색도 보라색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텔레비에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나오니까 그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일반인들도 하고 연예인들도 하고 한 거에 지금은 이제 그거는 평준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자신 있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저도 뭐 업스타일이죠. 그때는 신부 화장을 업스타일이 다 들어가잖아요. 신부 화장이 웨딩 업스타일. 그래서 이제 신부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부를 하루에 30명 이상 35명까지 받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직원들하고 다 같이 아침 4시에 나와요. 4시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좀 준비를 해놓고 있죠. 직원들 오기 전에. 불파마는 그것을 이제 그게 이름이 가보. 수시 이름이 가보. 저기 주로 이제 그 도시에서 부산이나 마산 그런 도시에서 이제 유행하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광주 아니고 시골에서 했는데요. 머리를 한 번 파마를 해놓으면 불파마로 이렇게 꼬불채 놓은 게 풀어지도 않아요. 머리가 그렇게 그 옛날에 머리들 하고
또 막 이렇게 뒤에 불을 연지니까 뜨거운데 뒤어도 원래 그 손님이 생각하기 때는 불이 연지니까 여기 목이 뜨거운갑다만 생각해.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뒤어가지고 막 여가 지금도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그 옛날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토니 파마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불을 얻고 파마도 약으로 이제 하게 됐었죠. 근데 그런 제품이나 그런 건 주로 내 생각엔 전부 일본서 약도 파마 약도 일본서 와가지고 우리 강주로 말하자면 그 재료상에서 통으로 약을 가져갖고 제조해서 그 파마 약들을 이렇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끼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발라서 이렇게 또 마르는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있는데 그 쇠로 된 그 로트 지금처럼 그 와인딩 할 수 있는 로트처럼 생긴 또 이렇게 그 가벼운 그런 걸로 또 말아요. 말아가지고 이제 고정을 옥에다가 불 이렇게 이렇게 세팅 미끼로 생긴 집게가 있는데 거기다가 숯불을 4개 숯불이 완전히 금방 불 붙였다면 타버려요. 번개탄처럼. 근데 그걸 양쪽에 4개씩 담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딱 찡긴 뒤 그걸 그 오래 놔둬도 안 되고 시간을 잘 맞춰야 되고 그 머리가 짧으면 안 돼. 길어. 그러고 이제 주로 긴 머리를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뒤에 이 긴 머리는 그 판자를 이런 긴 머리 그럼 판자를 이렇게 딱 목에다 대고 여가 다 하면 안 되니까 대고 이제 그 불파마를 그때는 했었어요. 순전히 그대로 많이 거의 다 손님들은 뭐 그때는 다른 거 없고 드라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끼로 머리 살리고 그때는 일본 용어를 많이 써요. 그 후카시 연다. 지금은 빼꼼이다가 하는데 후카시였고 그 머리를 그렇게 해서 살리고 스프레이도 없었어 그때는. 이름도 우찌맞게 소두맞게 그렇게 우찌맞게 소두맞게 하고 순전히 그대로 그 파마 불파마하고 그 불고데 고데기 연탄욱에 얹어서 했어요. 지라시 머리하고 소도맞기 우찌맞기. 근데 그 말은 일본어잖아요. 그러니까 겉마름 안마름 속마름 아니 그래도 속마름이요 지금은. 안마. 지금 그때는 안마름 겉마름으로 하라겠어요. 일본말 쓰지 말고 소도맞기 우찌맞기가 일본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미용은 전부 다 모든 기구와 모든 우리 기술 여러 가위 하나만 해도 전부 일본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작품도 그렇게 이익을 했었죠. 헤어스타일이 유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얼굴형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게 하는 것이 그게 유행이에요. 맞아. 예, 그 사람 개성을 살려주고 그 사람 얼굴을 살려주는 게 그게 유행입니다. 미용은 크게 나누면 그래요. 저희는 그 총장 일가에서 하면서 어떤 사람 주로 많이 다녔냐면 가정주부도 있지만 그때는 호남동에가 요정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요정에 기생들이 많이 다녔어. 이제 기다리면서 밥도 시켜다 먹고 기다려서 머리하고 가고 예약서 있는데 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용이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다. 근데 상당히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또 즐겁기도 하고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기 능력껏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해진 거 아닙니다. 협정요금이.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면서 주로 뭘 했냐면 미스코리아 예쁜 어린이 선발대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습니다. 신부화장.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비싸다고 뭐랄까 전화가 오고 여성단체에서 왜 그렇게 비싸게 받냐 하고 연락도 오고 했는데 그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제품으로 잘해주면은 그 기술이 제한이 없어요. 잘해주면은 요금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요금이 없어요. 그리고 자율화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입니다. 저 집에서 말려서 제가 그만둔 지가 한 10년 됐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하도 말려서 그만해라 그래서 10년 전에 그만둬서 지금은 이제 백수입니다. 오후손님은 전부 댄서들. 그리고 또 요정에 나간 사람들 오후에 그 사람들은 그쯤 되면 그 애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황금동 쪽이나 금동 쪽으로 그쪽으로 다 가요. 가정집 아줌마들이 많았었죠. 우리는 변두리니까 여기는 시내니까 이제 은행 그 옆에 좋은 은행 옆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은행 직원들이 오늘 저 변두리에서 하니까 주로 그때는 계림동에가 무엇이 있었냐면 그 계림동 사거리에 남미바라고 있고 그때도 그 시절 저 춤추러 다닌 카바레를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머리를 그렇게 고대로 해서 짱짱하게 며칠 가야 돼. 고대 하면은. 그 고대는 이제 문종이 있죠. 그 문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우게 컬이 있고 창호지로 했었어. 그 창호지가 없으면 이제 신문지라도 째서 하고 그랬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불파마하고 불을 이렇게 집어서 올리는 불파마하고 그대로만 뭐 드라이도 뭐도 아무것도 그때는 뭐 안 하고 그런 것만 했어요. 그래 이제 이 머리 하면 그때 당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도 감고 또 안 감고 또 빗으로 시향이를 하러 와. 근데 돈은 얼마냐면 150원인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머리를 안 감고 시향이 하러 온 거예요. 약간 어디가 풀어졌다든지 고대할 때 그렇게 그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별로 수입이 없었고 돈이 하도 적은 게 150원 좀 많이 받으면 200원 그렇게 해갖고 고데기 연탄불에 고대 꽂아서 고대에 넣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제가 강육장 옆에서 미용실 할 때 그분이 지금 의사 부인이에요. 근데 처녀 때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친구분을 소개를 해서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다닌 줄은 몰랐어요. 중간에 다닌 줄 알았지. 그때 제가 저 초창기에 그때는 제가 이제 미스죠. 결혼 안 하고 그때부터 다닌 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손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또 많았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예지애가 있잖아요. 또 결혼할 때쯤 다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처녀 때부터 저희 집에 다녔다 하더라고요. 나인 미용실 유명했죠. 여기 전남일보 사장님 사모님. 김남종. 네, 김남준 사모님. 그 사모님 제 단골 손님이에요. 제일 큰 손님. 갖고 진짜 이뻐했어요. 진짜 이뻐했어요. 아, 나는 그런 사랑은 그분한테 받아봤어. 갖고 미용실 끝나고 나면은 꼭 자기 집 들렸다 가야 돼요. 그 여기 서석동 거기 집을 가야 돼요. 가면은 한 쌍을 다 채로 아줌마 시켜서 그럼 그거 다 먹고 갈 때 꼭 또 싸주고 갖고 가야 돼. 갖고 그분이 그 손님 인상이 있네. 네 머릿속에서는 잊지를 못해요. 정말 훌륭한 손님인데 제일 큰 손님. 그리고 그분이 자기 큰 손님이라 큰 손님 모셔다 와요. 꼭 돈. 그래서 저를 옛날 팁이란 거 없어요. 없는데 꼭 돈 따로 주고 가요. 나를. 이순야 여사 아이롱을 해주라고 했어요. 드라이는 싫대요. 아이롱을 해주래요. 근데 그 아이롱은 내 손에서 이 큰 것을 해야 돼요. 손에서 많이 놀았던 게. 아이롱은 처음부터 하면 그 머리가
이쁘게 안 돼요. 달아져야 돼. 속에 안에가 다 쇠가 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했어요. 나 그 이순자에서 머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아이롱은 못 바꾸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높은데 또 알아본대요. 알아보고 저한테 결정을 해주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결정됐어요. 그거 하나만 하고 다른 거는 그 이순자 여사 앞에서 다 오픈해야 돼요. 이 가운부터 내가 입는 가운부터 어깨포부터 뭐든 다 서로 다 터서 이렇게 새로 해야 돼요. 다. 그래갖고 내가 그분 머리를 했어요. 했는데 대만족이었어요. 진짜 기분이 좋대요. 만족하고. 제가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재수 그 무기징역 둘이를 제가 미용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가르쳤어요. 한 2년 했는 것 같아요. 2-3년 가르친 것 같아요. 머리를. 둘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하나는 잘하니까 이제 그 기능대에 나갈 한 달 남겨놓고 수갑 채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고 미용실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걔가 그 지방대에서 금메달을 했어요. 금메달 하니까 형이 떨어졌어요. 20년. 감염을 해줬나? 네, 20년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바로 그 주에 그 법원에 그 관리했던 교동원 그분은 전두환이가 헬리콥터로 승진시켰어요.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또 그 가를 관리했던 여자 간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경수 여사가 자기 밑으로 데려가고. 그래갖고 그분 벌써 두 분이 저 때문에 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5.18 때 세무서 다닌 아가씨가 예약을 해놨어. 신부를 하자. 근데 5.18 될지 몰랐죠. 그래서 그날 이제 5.18인데 메이크업을 해갖고 신부 화장 해갖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맡고 있잖아요. 그때 삼양백화점에서 했어요. 근데 전부 맡고 있어.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드레스 입혀갖고 나오면서 신부 화장을 했는데 신부 화장에 했으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화장만 하고 끝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알았습니다 하고 다 비켜주더라고요. 길을. 그래서 신부 화장이나 미용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자기 요령껏 처세를 할 수가 있다. 그 애들이 다 비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하나도 막지 않고. 헤어 디자인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수희가 헤어 디자인과 대충 학교에 피부 미용학과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용학과를 수희가 나왔죠. 순천 청암대 교수를 하고 있답니다. 현장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산업 현장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뭐 체험학습 같은 거 저는 하고 강의는 여러 군데 다닙니다. 꼭 미용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씩 하러 다닙니다. 미용은 역시 좋습니다. 즐겁게 했어요. 하는 동안에. 아주 즐겁게 했고 보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미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에요. 저는 어디 갔다가 할 말이 없어. 소감이 없어요. 왜냐면 길을 잘못 가버려갖고. 예, 아니 미용을 계속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안 벌고 이렇게 헛짓거리 하고 댕겼거든. 해당한다고 헛짓거리 하고 댕겼어. 그래갖고는 항상 보면 제가 후회를 해. 열심히 미용실에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돌아다녀버렸거든. 그래서 나로서는
즐겁고 좋지만 또 애기들한테나 또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 버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그 잘못됐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저 회장님 자꾸 죽어도 또 깨어나도 미용을 한다고 한디 나는 아이고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처음에 할 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같고 더 배웠다 그런 건 없고 더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 있어요. 지금까지 뭐 쉬어본 일이 없어요. 뭐 하다가 그만두고 또 좀 있다 하고 되게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고 여지까지 꾸준히 이제 이 회장님이랑 같이 막 애국도 많이 다니고 그런 미용을 했으니까 제가 애국을 그렇게 다니고 뭐 러시아도 가서 우리가 작품 발표도 하고 중국도 가서 하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미용을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애국을 다녔을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나이가 지금 82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소상공인 컨설턴트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 현장 교수, 진로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진짜 생각도 못할 일이죠. 정년이 없죠. 미용은 정년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운 요즘 시기에 젊은 후배들에게도 미용을 이렇게 꾸준히 해서 정년 없이 뭐 주변에 어떤 가족들한테도 도움 받지 않고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도움 주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뭐 자녀들은 젊으니까 잘 되죠. 빨리빨리. 그렇지만은 도움 받지 않고 도움 안 받으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년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미용을 한번 배웠으면 뭔가 자기가 직업을 선택했으면 꾸준히 하라고 싶어요. 하다가 보면 권태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놓지를 말고 미용을 끊을 놓지를 말고 미용실에서 있으면서 견디고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기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되게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자기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돈 잘 벌고 그러면. 근데 나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그런다 해도 남편을 항상 존경하고 잘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고 그런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 후배들한테. 자기가 막 돈 벌면 그거 무시하잖아요, 남편을. 근데 그런 것을 내가 헤어지고 본게 아주 좋게 살았는데 헤어졌거든요.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오래 살지 알아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좋지만 자기 가족 남편을 잘 섬기고 돈도 벌었으면 그런 후배들한테 그 말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튼 어차피 미용을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미용을 하면서도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들이 주변에 옵니다. 예. 그래서 미용을 한다고 해서 꼭 미용만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많은 거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 광주시 돌아가는 거,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그냥 미용만 열심히 한다 해서 꼭 잘 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고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얼굴도 잊어볼 뻔했어요. 근데 얼굴들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역시 미용인이구나. 너무 고맙고 하여튼 앞으로도 건강하기 바랍니다. 한번 미용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은 미용해요. 부모가 말기도 소용없어요. 근데 부모가 시켜서 건 안 돼요. 본인이 미용을 하고 싶은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은 다 거의 저는 한 80%는 성공한다고 봐요. 그거 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항시 그 남보다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그 직원이 많은 직원 속에서도 항시 너는 다르다는 것을 자신이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지한테로 오지.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데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미용인들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니까 자녀들도 다 잘 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교육도 다 제대로 다 집에서 엄마들이 살림만 하는 엄마들보다 오히려 미용을 하는 엄마들이 교육도 더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용을 항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미용을 사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